한번 가볼까요? 오늘 마지막 이슈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오늘이 아니고 요번 주 내내 이 엄청나게 뜨거울 만한 이슈죠. 야,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어떤 사람은 에이 생각보다 별로네 그러는데 별로가 아니죠. 명태균 게이트. 우리가 사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랐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름이 돌더니 아예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2개를 내면서 정치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됐죠. 명태균. 그래서 이걸 명태균 게이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야, 대박이야.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네. 지난번에 뉴스토마토가 5일이었나요? 9월 5일날 김건희가 그 공천 개입했다 하면서 김영선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뉴스토마토가 후속 보도 낸다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그 육성으로 통화한 내용 같은 게 있나? 혹은 김건희 텔레그램 내용이 지금 뭐 공개되나?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명태균이라는 지난 5일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그때는 이니셜로 A 의원, B 의원, 뭐 M, 뭐 D 보좌관 막 당직자 나왔잖아요. 여기서 오늘 M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육성을 공개했죠. 육성 파일을 공개했거든요. 그게 근데 대박입니다. 저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아니, 이거는 예전에 김종호 씨처럼 명태균의 말뿐이잖아.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왜 없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공개된 명태균 씨의 녹취록은요, 2개예요. 명태균이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거, 김건희와 공천 관련해가지고 뭔가 작당이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또 요번에 2024년도에 총선 앞두고 김영선이 김해 갑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창원 의창에서. 그 과정에서 또 김건희와의 그런 이 작당이 있었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이 2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우선 그 앞에 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경남 이 창원 의창은 박한수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죠. 박한수. 근데 여러분 2022년 3월 10일에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허탈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월 10일 날 대선 끝났는데 6월 1일 날 또 뭐가 있었어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한수가 그 지방선거에 경남지사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한수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재보궐선거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6월 1일 날.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대패한 거죠. 대선에서 지고 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갖고 구청장들 다 뺏겼잖아요. 서울에, 수도권에. 민주당이 완전히 대패했던 거예요. 대패.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그런데 창원 의창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민주당이 엄청 유리한 선거를 치더라도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힘들 때야. 선거에 불리할 때거든.
그러니까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공천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당연한 거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월 1일 그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재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공관위가 출범을 했는데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누구였냐? 윤상현. 윤상현이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4월 28일. 여러분 공관위가 뭡니까? 공천관리위원회예요. 아니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당대표가 공천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당대표가.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는 공식적으로 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건 아니면 국민의힘이건 항상 선거 있으면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천을 줘. 그거 왜 그래요? 공천에 대한 시비,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당대표가 자기 사람들 심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사람을 심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히고 공관위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천을 주는 거야. 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천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이든지 공관위 때문에 100% 그런 잡음이 없는 곳은 없어요. 잡음이 다 조금씩은 있지. 그래도 공관위를 통해 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공관위가 있는 거예요. 공관위가. 그래서 그런데 지난 2022년 6월 1일 날 있었던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창원 의창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니까 당시 윤핵관 그 Y와 K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시 윤핵관들 이때면은 여러분 윤핵관들이 얼마나 이거는 지금 위에는 오타예요. 오타. 2024년 5월 9일이 아니고 이게 뉴스토마토가 만든 그 디자인인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24년이 아닙니다. 2022년이에요. 이거 오타가 나왔네. 잘못됐네. 안타깝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4년 아니고요. 22년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오타를 냈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때는 당시 윤핵관들 얼마나 미세가 대단했습니까? 초창기 때 윤핵관 말 나온 게 이때 아니에요. 그때 윤핵관 하면 지금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있거든요. 저는 딱 보고 Y하고 K는 이철규하고 권성동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창원 의창에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Y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K가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서 창원 의창에 자기네 사람을 지금 심으려고 하는데 이 명태균이가 F하고 E씨, F하고 E는 김영선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그 공관위 압박을 넣어가지고 자기 사람들 막 심으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냐?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와 관계없는 대화를 좀 해. 뭐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명이 이 바꿔라. 그러면서 이가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지금은 처음엔 F였는데 E로 바뀌어. 그래서 이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가 여보세요. 명이 끝났어. 이 끝났어는 뭐냐면 내가 그 K하고 E가 경남 의창에 공천 주려고 했던 거 내가 막았어. 내가 막고 여기 김영선 내가 꽂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XS들이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사모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했다는 거죠. 통화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핵관들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막 꽂으려고 하니까 이 명태균이가 윤석열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마 말했겠죠. 대통령님 거기에 윤핵관들이 누구 지금 뭐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 공천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아니야.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태균이 자신을 가져갖고 야 윤상환은 끝났어 이제. 공관위원장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빨리 그 간판 그 간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후보였는데 이젠 내일부터는 김영선이가 진짜로 그 지역 국민의힘 후보니까 후보에 맞게 간판 새로 만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소문내지 말라고 다른 후보들 난리 난다고 당연한 거죠. 실제로 다른 후보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응? 입주지 말라고 우리끼리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일 발표가 날 거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명태균이가 그냥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허풍하는 거다. 허풍이 절대 아닙니다. 허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통화하는 게 5월 9일이에요. 2022년 5월 9일 날 통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5월 10일 내일 발표 날 거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왜? 오전에는 뭐 행사가 있으니까. 이 행사가 뭐냐면요 대통령 취임식. 오전이 아니지 오후지.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날 윤석열이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임식 있으니까 그 연관해가지고 아마 그 전후 해갖고 아마 점심시간에 발표가 날 거라는 거 아닙니까? 5월 9일 날. 그러니까 알겠다고. 놀라운 건 뭡니까? 진짜로 5월 10일 날 김영선이 창원 의창에서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이 됐어요. 써있죠? 5월 10일. 명태균 씨가 허풍이다? 명태균 씨가 통화했던 내용이 거짓말이다? 그냥 헛소리한 거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윤석열이나 김건희 통화한 게 없잖아. 통화한 게 없잖아. 통화 내용에 필요가 없어. 아니 예언자야? 김영선이가 공천된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 없어요. 공간위에서 이건 민주당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공천이 확정이 됐어. 공천된 내용이요. 뭐 당대표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공관위원장이 딱 발표하는 그 시점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뭔데? 이 사람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지역에서는 꽤 아는 사람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전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전날에 김영선이 공천된 거를 알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 김영선이 뭐라고? 여러분 김영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김영선이 5선 의원이지만 김영선이 15대 신임 때 그 비례를 2번 했어요. 비례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어디서 했냐? 경기 고양 일산에서 했어요. 일산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19대 20대 때 낙선했는데 거기도 경기 고양 정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실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일산이에요. 고양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2016년하고 2022년 사이에 2020년도 총선 있죠. 그 총선 때 이 김영선이 어디를 갔냐? 창원 진해에 출마했어요. 출마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아예.
그래서 아예 본선에 올라오지도 못했어. 이 정도면은 정치 끝난 거죠. 2018년을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 2번 떨어지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또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예 경선에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본선에서 2번, 경선에 이거 예비 경선에서 1번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보궐선거로 그것도 창원 의창에서 됐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도 예상을 못했어. 어떤 사람도 김영선이 여기를 공천 받을 거라고, 단수 공천 받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명태균 씨의 이 이야기가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응? 여사하고 통화했다. 사모하고 통화했다. 그리고 내가 통화해가지고 마치 이 공천에 본인이 개입해서 한 것처럼 말하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게 얼마나 이상한 공천이었냐면은 바로 공천 나오고 그 다음날 뉴스예요. 창원 의창 보선 김영선 공천에 국힘 안팎 시끌, 지역 연고 없어. 왜냐면 이 지역구에 지금 선거 준비하고 있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장동화 예비 후보라든가 아니면 당시 김종양 후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지역 연고도 없는, 김영선은 거창 출신이거든요.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이게 뭐냐라고 난리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그냥 거짓말이다? 이게 아닌 게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떻게 됐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누가 했냐? 김건희가 직접 했다는 거죠. 직접. 근데 직접 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사실 이때 뭐 가세현 사람들이건 뭐 보수 유튜버들도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은 게 대단한 거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초대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좌석이 있었냐,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는요,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주요 인사석에 앉아있었던 거죠. 그 주요 인사석에는 누가 있었냐면 윤석열 아버지였던 윤기중 교수 여기 있고요. 여기 왼쪽에는 권오수는 그때 안 오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있잖아요. 그 권오수의 아들이 왔죠. 권영민. 그 라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허언증 환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김건희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맞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정도면은. 그리고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 내용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지금까지 내용은 2022년 6월 1일 그 재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2년 후 요번에 있는 요번 그 재보궐선거, 아니 요번 그 뭡니까 총선 관련해 가지고 이게 2월 18일 날 기사거든요. 아니 2월 18일 날 녹취록이에요. 2월 18일 날 그때 명태균이가 이 씨한테, 이 씨는 그 김영선 뭐 보좌관이라든가 김영선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하죠. 뭐라고 하냐? 내일 아침에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은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기사 내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그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내용이죠. 여러분, 솔직히 김태균이 뭐길래? 여기서 컷오프라는 거는요, 공간 위에서 정식으로 컷오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컷오프는 그 컷오프가 아니에요. 이 컷오프는 뭐냐면 김건희가 김영선 잘랐어. 그 말이에요. 지난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은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직접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지역 옮겨라. 지역 옮기면 우리가 맞춤으로 지역 관련된 공약 같은 거 만들어 줄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김영선이 지역구를 옮기지 않고
아마 망설이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압박한 거예요. 야, 빨리 김영선 자리 옮기게 해. 그러니까 명태균이 급하게 움직여갖고, 지금 명태균과 김영선 관계는요, 뉴스토마토 기사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완전히 주 종이 바뀌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현역 의원일 때 공무원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명태균이 상석에 앉고 그 옆에 김영선이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쌍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김영선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쩔쩔 매는 사이야. 쩔쩔 매는 사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 시켜갖고, 야, 김영선 빨리 지역구 옮기게 해. 압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기사 가져오라는 거. 그 기사라는 건 뭐냐면, 김영선이가 빨리 이 창원 의창이 아니라 김해 갑으로 가겠다는 기자회견 빨리 하게 해. 그래서 기사 나오게 해. 그래서 그 기사 나한테 가지고 와. 김건희가 시킨 거죠. 그래갖고 명태균이가 빨리, 어차피 김영선은 컷오프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기자회견 해서 이 창원 의창이 아니고 김해 갑 나가겠다고 발표해. 발표하면 기사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사 김건희한테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2월 18일.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녹취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2월 19일 날 기사인데 그 다음날 기사예요. 국힘 5선 김영선 김해 갑 깜짝 출마 선언. 기사 한번 볼까요? 낙동강 벨트 중 유일하게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은 김해갑에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이 깜짝 출마했다. 깜짝 출마. 지난 18일 밤 돌연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 돌연?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돌연이지? 왜 돌연이냐? 명태균이 전화 걸어가지고 김영선은 컷오프야. 빨리 김영선한테 얘기해서 기사 가져와. 여사한테 줘야 돼. 이 통화 다음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허언증 한 거예요? 허언증이 아니에요. 허언증이 아니라고. 이 정도면은 명태균이 진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하고 직접 소통해서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이 명태균이 중간에 움직여갖고 김영선 결국 자기 지역구 포기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이 결국은 김해 갑에서도 공천이 안 됐거든요. 그거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영부인 따위가 뭔데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뉴스토마토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단독 보도를 또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아닌데? 두 번째 보도. 2월 29일 7불사 회동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논의. 이거는 뭐냐면은 명태균도 사실은 김영선이 김해 갑에서 공천 받을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컷오프 됐거든요. 컷오프 되면서 명태균과 김영선이 열받은 거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개혁신당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2월 29일 날 김영선과 명태균,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A 의원, 그리고 당직자 DC 한 명이 칠북사 그 주지 스님 있죠. 난 그것도 웃겨요. 이 주지 스님이 왜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지 방에서 차를 마시고 나서 이준석과 이 김영선이 새벽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뭐냐? 김영선이가 김건희하고의 그 카톡 내용을, 텔레그램 내용을 우리가 줄 테니까 나한테 비례 1번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3번 달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개혁신당도 의원이 현역에 4명이었고
5명만 되면은 4명과 5명은 완전 달라지거든요. 5명 되면은 선거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각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 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크지. 그런데 김영선한테 1번 사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시 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종인이었죠. 김종인도 오늘 김현정 뉴스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맞다. 당시 김영선이가 1번 달라고 했다. 심지어 자기네 집에도 몇 번 왔다는 거예요. 몇 번 와가지고 1번 아니면 3번 달라 했다는 거죠. 이준석 오늘 페이스북에 지가 얘기했죠. 아, 우리가 1번 준다고 한 적은 없고 김영선 측에서 진짜로 1번 달라고 한 적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 뉴스토마토 내용이 거짓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 사실에 기초해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뉴스토마토 그 고소한다고 그 고소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19일 목요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 접수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시간이라고,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뉴스토마토를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뉴스토마토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오늘 미디어 오늘과 통화를 했는데 뉴스토마토는 굉장히 지금 자신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번 고소를 대통령실이 계속 밀고 나갈까? 지금 명태균이 고소했는데 우리는 허위사실이 없고 명태균은 지금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한 거예요. 허위사실이라고. 근데 우리는 허위 없어. 그리고 이 고소 내용도 고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경찰이 수사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제일 곤란한 거는 대통령실일걸? 그래서 너 이거 계속 이거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되게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명태균 같은 경우는 이거 거짓말이다 해서 지금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김건희 건드리는 기사 같은 거 조금만 나와도 대통령실 이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 지랄하고 고소 고발하고 협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뉴스토마토 이 기사는요, 김건희한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큰 기사예요. 공천 개입인데 이거는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못 봤어. 있습니까? 오늘 뉴스토마토가 새벽 6시에 이 보도를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뉴스가 하루 종일 이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거짓말이다, 그런 적 없다, 김 여사는 이런 녹취 같은 거 없고 이런 말 한 적 없고 명태균 모른다,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긍정도 부정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차라리 부정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없다니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녹취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이라든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더 중요한 거, 지금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체코로 여행 갔죠. 오늘 여행 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했거든?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김건희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가타부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이거 갖고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당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다시 첫 번째 이슈와 연결시켜갖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늘 포기했죠. 필리버스터를 왜 포기했을까요? 아니 원래는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억울하다, 공성대 말했다, 디올백 억울하다 막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 안 한 거는요, 그냥 단순 보이콧이 아니고
김건희에 대해서 더 이상 비호할 수 없는 거죠. 방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싸는 게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언론들의 이 보도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 통과됐는데 윤석열은 당연히 거부하겠지. 당연히 거부하겠지. 그런데 거부한 다음에 요번에 재의결할 때 과연 국힘당에서 소위 반란표들이 몇 표나 나올까? 저는 상당수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상당수 나올 거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요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특검이 통과되죠? 통과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특검 후보를 잘 추천해갖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 원칙대로 법대로만 얘기하면은 특검 수사 기간이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이죠. 한 달 연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길어봤자 지금부터 특검 수사를 아주 오래 한다 하더라도 며칠입니까? 120일. 준비 기간까지 20일이라면 140일이거든요. 140일. 그러면 한 5개월. 지금부터 5개월 안에 수사가 끝나야 돼요. 수사가 끝나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이면 5개월이면은 9월 말 10월 달. 그러니까 5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3월이면은 수사가 끝나요. 그럼 기소하겠죠. 기소하면은 무조건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무조건. 6개월 안에. 그리고 2심은요. 1심 판결 나오고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요. 대법원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돼. 법을 만들어 놨어. 특검을 질질 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김건희는요. 무조건 내후년 5월 전에는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5월. 2026년 5월 기점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선이 언제지? 대선 전이지.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 있는 그 와중에 김건희 감옥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러고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 명태균 게이트는요, 절대로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녹취록도 안 나왔네. 뭐 결정적인 증거도 없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큰 증거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큰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특검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김건희 특검은 반란표가 좀 나오지 않겠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최소한 안철수하고 김재섭은 한다고 했으니까 2표로 확립이 됐고 확정이 됐고 이제 6개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